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코로나19 관련 세부 지침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기타 코로나19 관련 내용을 송여경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조지아 보건당국의 오늘인 3일 정오 발표에 따르면 주내 확진자는 5,831명, 사망자는 184명입니다. 주내에서 실시된 검사량은 총 25,265건으로 어제보다 2,308건 늘었습니다. 다음은 한인 밀집 거주 지역 및 대규모 확진 사망자 발생 카운티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풀턴 카운티 확진자 882명, 사망자 23명입니다. 디켓 카운티 확진자 448명, 사망자 8명입니다. 오늘 디켓 카운티에선 11살의 조지아주 최연소 사망자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캅 카운티입니다. 확진자 381명, 사망자 18명입니다. 귀넷 카운티 확진자 329명, 사망자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관내 모든 셰리프들에게 자택 대기령을 따르지 않는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 정지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영업 정지를 시키기 전에 해당 업체에게 사전에 공지를 해주어야 하며 권고를 따를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조지아 대학 시스템 USG와 조지아 재난관리청 GMA의 협력을 통해 알바니 피비퍼트니 병원 의료 근무자에게 숙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비퍼트니 병원의 외부 보충 간호사들은 알바니 주립대학교의 한 기숙사를 숙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숙사는 지난달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폐쇄된 바 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노인 간호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노인 간호시설은 코로나19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밀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이드라인은 간호시설 내 모든 인원과 방문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조하고 있으며 모든 근로자에게 마스크 등의 보호장비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자와 시설 입주자들을 최대한 분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인은행들의 영업시간이 한시적으로 조정됐습니다. 제1IC은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운영되며 토요일은 지점들에 따라 영업시간이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라미스원은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토요일은 둘루스점과 도라빌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드라이브스루로 가능합니다. 메트로시티은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운영됩니다. 단 12시부터 4시까지는 드라이브스루만 가능합니다. 또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드라이브스루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영업점은 해당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아시안 타겟 증오범죄와 인종차별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인종차별 및 증오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긴급전화 911로 연락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만일 영어 구사가 어려운 경우 912 상담원에게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요청 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고 방법 및 도움이 필요한 경우 총영사관 긴급전화 404-295-2807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N 뉴스 송여경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행정명령들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 앳 홈 또는 쉘터 인 플레이스 등이 있는데요. 이런 용어들은 언론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하면서 더욱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김용성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용성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성 기자입니다. 우선 행정명령이 관계령에 따라서 내려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재난이나 위기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대처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죠. Stay at home, shelter in place, 그 차이점과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단계는 자택 대기령 혹은 외출 자제령으로 알려진 Stay at home입니다. 해당 명령이 발령된 지역 주민은 외출을 자제하고 가급적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또한 필수적인 활동과 가벼운 야외 운동을 제외하고는 외출을 제한받습니다. 식료품을 사거나 음식을 투고하기 위해 외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병원이나 약국 방문, 그리고 주유를 위해 주유소에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외 필수 사업 종사자가 출근을 하거나
관련 활동을 위해 외출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목적에 의한 외출은 허용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오늘 오후 6시에 조지아주에서는 쉘터 인 플레이스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단계는 자택 대피령, 일명 쉘터 인 플레이스입니다. 이 명령은 스테이 앳 홈보다 한 단계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쉘터, 즉 대피소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나타나듯이 이 명령은 일반적으로 토네이도나 집단 총격 등 비상사태 도중 혹은 비상사태 직후에 지역 당국이 사용합니다. 스테이 앳 홈과 그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스테이 앳 홈에서 쉘터 인 플레이스로 그 행정명령을 한 단계 높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내용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을 텐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외부 환경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조지아주 전역에 발령된 쉘터 인 플레이스는 그만큼 조지아의 인적, 물적 외부 환경이 바이러스에 이미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민들에게 한 단계 더 강력히 집에 머무를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또 처벌이나 벌금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귀넷 카운티 경범죄 검사장하고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귀넷 카운티 경범죄 담당 브라이언 화이트사이드 검사장은 자택 대피령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최고 $1,000의 벌금 혹은 60일의 구금을 부과한다는 지침입니다. 하지만 화이트사이드 검사장은 이런 규정이 단속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심각하게 자택 대피령을 따르지 않는 인원들을 제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장면 직접 보고 오시죠. If we don't shut things down for those people who don't care, they would infect the people who do care. And so my job is to notify the public. There's a law. And there's also an emergency order that has been put in forth to save your life. And my job is to enforce the law. But we don't expect any tickets to go out there. The police, their first goal is to talk to someone. Yesterday, we had some people at Grayson Middle School, at one of the schools, they jumped the fence. The police just went out there and said, hey, go home. What would happen in a different scenario, they tell people to go home 3 times, they write them a ticket, then I come in and say, hey, you violated the standing order, the emergency order. 60 days in jail, possible, $1,000 fine. What do people think I should do when a policeman has to say there 3 times, leave? You earned that. I'm not giving it to you. 화이트사이드 검사장은 경찰들의 1차적인 목표는 대화를 통해 권고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권고라는 표현은 썼지만 결국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김영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여러 한인단체들이 나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한인회는 지난 2일 브룩헤이븐 존스 페리 선생의 노인복지 아파트를 방문, 35개 가구에 쌀과 김치 그리고 마스크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전달된 김치와 마스크는 전날 메가마트 측으로부터 후원받은 것이며 쌀은 한인회 측에서 직접 구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인회 측은 노인들뿐만 아니라 실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인들을 돕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웃 돕기에 한인 1.5세와 2세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회 KAC 애틀란타 지회와 코암 상공회의소 그리고 캐털리스트 회원들은 지난 2일 둘루스 협동조합에서 실시하는 음식 포장과 전달 등의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특별히 이날 캐털리스트 측에서는 $2,000를 둘루스 협동조합에 후원하기도 했습니다.